7월의 끝자락, 푹푹 찌는 듯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어요. 건물 맨 꼭대기층 옥탑방은 그 열기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졌네요. 벽에 걸린 에어컨은 낡은 탓인지 냉매가스가 부족한 건지 이지근한 바람만 뱉어낼 뿐 더위를 쫓기에는 한참이나 역부족이었죠. 창창한 20대 후반, 청춘의 한복판에서 찜통 같은 옥탑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해야 한다니 초라한 현실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듯했죠. 한의사 국가시험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중요한 시점이었기에 하숙집 옥탑방을 선택했지만 끓어오르는 더위는 좀처럼 집중력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여름휴가를 만끽하며 푸른 바다와 시원한 산으로 떠나갔겠지. 나는 어둡고 답답한 방 안에서 홀로 책과 씨름하고 있다니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하지만 어쩌겠는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한번 시작한 이상 끝을 봐야 한다는 오기가 끌어올랐죠. 바로 그때 저벅저벅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이 시간에 옥탑방에 올 사람은 없는데 의아한 마음에 책에서 눈을 떼고 창문 틈으로 조심스레 밖을 내다보았어요. 주인집 며느리였어요. 팔에는 바구니를 든 모습으로 보아 옥상에 빨래를 널러 온 듯했어요.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네요. 30대 초반이라는 그녀의 몸매는 탐스럽게 물이 올라 있었거든요. 신혼초 풋풋함과 농염함이 뒤섞인 묘한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 다른 여자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그녀만의 매력이 볼 때마다 느껴지곤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당연했죠.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좁디좁은 옥탑방에 갇혀 책만 파고 있으니 지나가는 아무 여자만 봐도 설렌다는 남자들의 우스갯소리가 남일 같지 않았네요.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보는 그녀는 더욱 매력적이었죠. 오목조목 섬세하게 자리 잡은 눈, 코, 입, 하얀 피부는 햇볕 아래에서 더욱 투명하게 빛났어요. 그날따라 그녀는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찰랑이는 바람에 치맛자락이 펄럭일 때마다 드러나는 풍만한 뒤태는 상상 이상이었네요.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인집 며느리는 2년 전쯤 이 집으로 시집 왔다고 했어요. 나이는 30살 즈음. 포크레인 중장비 기사라는 주인집 아들과 중매로 결혼의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었고요. 주인집 아들은 역마살이 심해 한 달에 일주일 정도밖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문은 하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법. 그 당시 새댁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자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했었어요. 바람이 났다더라. 새댁이 너무 밝혀서 남편이 질렸대. 심지어 곧 이혼할 거라더라는 자극적인 소문까지 꼬리를 물었죠. 며느리는 내가 숨어서 훔쳐보는 줄도 모른 채 빨래를 널기 시작했어요. 방학이라 하숙집에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옥상에 울려 퍼졌어요. 오랜만에 가까이서 보는 여자, 그것도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아름다운 뒤태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넋을 잃고 바라보는 사이 콧노래 소리는 묘한 흥분감을 더하며 찌는 듯한 더위마저 잊게 만들었으니깐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인 이끌림에 창문 틈으로 몸을 더욱 바싹 굳혔어요.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런 멋진 풍경을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 그녀는 빨래를 한 손에 높이 들고 빨랫줄에 걸 때마다 나는 멍하니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시선을 옮겼어요. 귓가에 맴도는 콧노래,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그녀의 몸짓에 완전히 홀린 듯 집중했죠. 너무 창문에 몸을 밀착했던 탓일까. 균형을 잃은 내 몸이 순간 휘청했고 옆에 쌓아둔 책 더미가 우르르 무너지며 옥탑방 바닥에 쿵 소리가 났어요. 고요하던 옥상에 울려 퍼진 쿵 소리는 마치 천둥이라도 친 듯 크게 느껴졌죠. 아, 큰일 났다.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어머나, 거기 누구 있어요? 그녀가 깜짝 놀라며 소리가 난 내 방 쪽을 돌아보았죠.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옥탑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괜히 숨어 있다가 오해를 사는 것보다 솔직하게 나서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아, 안녕하세요. 저예요. 공부 중이었는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 영수 씨, 방에 있었어요? 몰랐네. 더운데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네요. 그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어색하게 눈인사를 건넸다. 다행히 상황을 모르는 눈치였어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속으로 휴, 살았다를 외쳤죠. 그녀는 서둘러 남은 빨래를 널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공부하는데 방해했죠? 빨리 널고 내려갈게요. 아니에요. 저도 잠깐 쉬는 시간이었어요. 다 널었으면 방에 들어와서 콜라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엉겁결에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영수 씨 공부해야 되는데 그녀는 망설이는 듯 했죠. 에이, 콜라 한 잔만 하고 가세요. 저도 혼자 공부만 하니 너무 심심해서 그래요.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설득했네요.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잠깐만 쉬었다 가죠. 좁고 허름한 옥탑방에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되다니 뜻밖의 호의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자 방인데도 엄청 깔끔하네요. 예상치 못한 칭찬에 쑥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에이, 누님, 말 놓으세요. 저보다 누나뻘인데 여기 앉으세요. 어색함을 감추려 농담을 건네며 강석을 내밀었어요. 그래, 그럴까? 그런데 영수 씨는 무슨 공부해요? 저요? 한의학 공부해요. 한의사 되려고요. 하하, 나는 미리 준비해둔 콜라를 건네며 쑥스럽게 웃었다. 아, 한의사. 신기하다. 그럼 침도 놓을 줄 알아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네.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죠. 맥도 볼 줄 알고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왠지 그녀에게 남자답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콜라를 벌컥벌컥 낯이 갈증에 시달린 사람처럼 단숨에 들이켰어요. 빈 컵을 내게 건네는 모습에 나는 재빨리 콜라를 다시 채워 그녀 앞에 놓았죠. 왠지 빈잔을 보면 그녀가 금방이라도 강을 나설 것 같았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1분 1초라도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럼 나중에 아프면 영수 씨 찾아와야겠네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환한 미소 뒤에 감춰진 어두운 표정. 각 결혼한 세댁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늘이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애써 밝은 척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아, 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녀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말끝을 흐렸다. 속마음을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흠칫 놀란 표정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신기하다. 맞아요. 요즘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요. 그녀의 눈빛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맥 한번 봐 드릴게요.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망설이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었네요. 맥은 평범했지만 나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맥은 괜찮은데 가슴에 우라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혹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나의 질문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네. 남편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시집살이는 힘들고 사는 게 재미없어요. 정말. 결국 그녀는 내 앞에서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그렁그렁 맺힌 눈물이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예상치 못한 그녀의 눈물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휴지를 건네며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말수도 적고 표현도 서툴고 키도 작고 촌스럽게 군청색 양복만 입고 다니고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그래도 고시원 건물이랑 고수익 고장된다는 중장비 기사라는 말에 혹해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살다 보니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후회와 원망이 뒤섞인 그녀의 목소리가 옥탑방에 울려 퍼졌네요.
나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용히 어깨를 토닥였죠. 한참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는데 영수 씨한테 이야기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녀는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낸 후 한결 편안해진 표정이었죠. 힘드시면 언제든 저를 찾으세요. 그녀는 내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촉촉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정말 이곳에서 내가 기댈 사람은 영수 씨밖에 없네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싹 트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쁨과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정말로 말동무가 필요할 때면 옥탑방으로 찾아왔어요. 나는 그때마다 하던 공부를 멈추고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죠. 그녀는 남편과의 불화부터 시작해 고된 시집살이, 시어머니와의 갈등까지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어요. 무료한 고시생의 일상 속에서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나에게도 소중한 활력소가 되었죠. 그녀는 늘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녀는 남몰래 나를 살뜰히 챙겨주었네요. 가장 먼저 에어컨부터 고쳐주었고 먹을 것도 잊지 않고 챙겨주었죠. 맨날 방구석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니 먹는 거라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며 몸보신하라면서 뜨끈한 삼계탕을 손수 끓여다 주기도 하고 밤늦게 공부하다 출출할 때 먹으라고 따끈한 떡볶이, 순대,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종류별로 챙겨주었죠. 밥 반찬이 부실해 보이면 밑반찬 몇 가지를 손수 만들어 옥탑방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기도 했고요. 마치 고시생 남편을 챙기는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과 흡사했죠.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는 7월 찜통더위만큼이나 옥탑방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한 주인집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깐요. 영수 씨, 이 더운 날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라도 먹고 힘내요. 누님,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누님 덕분에 힘내서 공부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우리 이제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그녀 입에서 훅 들어오는 우리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누나는 웃는 모습이 훨씬 예뻐요. 나도 모르게 진심이 담긴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순간 옥탑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죠. 그녀는 웃음을 싹 멈추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평소랑은 완전 다른 뭔가 촉촉한 눈빛으로. 영수야, 너 정말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녀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고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죠. 왜 잘해주냐니?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나도 내 감정을 딱 잘라서 설명할 수가 없었죠. 그냥 그녀가 좋았고 그녀를 웃게 해주고 싶었고 그녀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야 누나가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툭 내뱉은 말은 너무 솔직해서 나조차 깜짝 놀랐네요. 유부녀한테 좋다고 고백해버리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나는 후회랑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 반응을 살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녀 얼굴에는 당황하거나 거부하는 기색 대신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미소는 슬픔, 기쁨, 안도감, 불안감 온갖 감정이 뒤섞인 복잡하고 미묘한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서 내 뺨을 감싸 안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녀 손길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죠. 나도 너 좋아해, 영수야. 그녀 입에서 나지막하게 흘러나온 고백은 옥탑방의 조용한 밤을 깨고 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도 너 좋아해. 그 짧은 문장이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고 온 세상이 갑자기 핑크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네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금지된 사랑, 위험한 관계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도 이미 멈출 수 없을 만큼 깊이 와버린 거예요. 그 해는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다음 해 국시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녀의 응원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불꽃 투혼이었을까? 이상하게 자신감이 넘쳤네요. 결과 발표 날 심장이 터질 듯 긴장하며 합격자 발표 페이지를 확인했죠. 내 이름 석자가 떡하니 박혀 있는 걸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네요. 드디어 옥탑방 고시생 생활 청산이다. 한의사 국가고시 합격이라니. 기쁨도 잠시 현실이 눈앞에 닥쳐왔어요. 합격은 기뻤지만 이제 옥탑방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녀와의 위험한 사랑도 이제 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그녀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녀의 얼굴은 밝았지만 왠지 모르게 슬픔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깐요. 먼저 입을 연 건 그녀였어요. 영수야,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거지?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죠. 알잖아. 누나, 우린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나 역시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죠. 여기까지라니. 정말 잔인한 말이었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냉혹했으니깐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고 눈물이 뚝뚝 옥탑방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녀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렇게 새벽까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사랑했지만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하는 슬픈 연인처럼. 옥탑방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 울고 또 울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찌질하지만 뜨거웠던 옥탑방 몰래한 사랑은 슬픈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와 30대 중반에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몇 년을 보냈는데 갑작스럽게 아내를 잃고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지금은 40대 중반의 딸아이 하나 키우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30대 초반 정말 착하고 예쁜 아내를 만나 첫눈에 반해버렸죠. 2년 동안 뜨겁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골인했어요. 결혼 생활은 꿈만 같았어요. 잔소리 한 번 없이 매일매일 웃음꽃 피면서 알콩달콩 살았죠. 아이도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자고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 빌어먹을 병 때문에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감기처럼 시작된 기침이 며칠 만에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더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격리된 병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아내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해요. 마지막까지 제 눈에 선명하게 박혀서 도저히 잊히지가 않아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휴지까지 내고 매일 술 없이는 잠들지도 못했죠. 눈만 뜨면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철없이 해맑게 웃고 있는 딸아이를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어떡하나. 그때부터였어요. 딸아이 하나만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기 시작했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나 봐요. 신기하게도 1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웃기도 하고 딸아이 손잡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맛집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물론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아내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여자를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젊은 호랍이 딱지가 붙으니 주변에서 맘에 든다는 여자분들도 있었지만 전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슬픔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은 도무지 멈추질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내와 사별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기적처럼 지금 제 옆에 있는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10년 전 옥탑방에서 남들 몰래 오누이처럼 가깝게 지냈던 주인집 며느리, 그 누나였어요.
강남에 번듯하게 개원한 지도 벌써 5년 차. 나름 안정적인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텅 빈 듯한 허전함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죠. 혼자 사는 생활이 편하긴 했지만 가끔씩 끓어오르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평소처럼 출근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집안일 돌봐주시는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여 당분간 일을 못 나온다는 것. 갑작스러운 아주머니의 부재 소식에 머리가 멍해졌죠.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 집안일까지 직접 해야 한다니. 막막함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급하게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아주머니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며칠 뒤 병원 간호사 지인분이 괜찮은 분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소개받기로 한 날, 퇴근 후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아주머니를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부터 원장님 댁에서 일하게 된. 인사를 하던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굳어버렸어요.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10년 전 옥탑방 새댁 그녀였던 거예요. 세월이 쏜 화살처럼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그녀 특유의 해맑은 눈웃음은 여전하더군요. 나이를 먹으니 오히려 더 깊어진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죠. 마치 흑백 사진 속 풍경이 컬러로 바뀌는 듯한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영수 씨. 그녀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도 예전 그대로였네요. 나는 멍한 정신을 겨우 붙잡고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나 정말 정유나 맞아요? 어떻게 여기서? 말문이 막혀 버벅거리는 내 모습이 얼마나 웃겼을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나도 꿈인 줄 알았어. 영수 씨. 완전히 멋있어졌네. 우리는 10년 만에 정말 우연히 재회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시험 한 번 더 떨어지고 1년 더 옥탑방에서 죽어라 공부했던. 그래서 그녀와 더 애틋하고 비밀스러웠던 추억이 많았던 그 시절을 함께 보냈으니 우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단순한 하숙생과 며느리 사이가 아니었으니깐요.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지치던 시절을 함께했던, 그래서 서로에게 누구보다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으니까. 때로는 여자친구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헌신적이었던 여자. 하지만 유부녀였기에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가슴 아프게 헤어져야만 했던 첫사랑. 그 옥탑방 총각과 새댁이 10년이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호라비와 이혼녀로 다시 만난 거예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운명처럼 말이죠. 그날 우리는 늦은 밤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헤어진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긴 시간이 흘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이 다시 만난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뜨겁게 다시 불타올랐어요. 어쩌면 첫사랑과 재회라도 한 듯 그리움과 서름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죠. 10년 전 옥탑방 새댁 그녀였던 거예요. 세월이 쏜 화살처럼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그녀 특유의 해맑은 눈웃음은 여전하더군요. 나이를 먹으니 오히려 더 깊어진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죠. 마치 흑백 사진 속 풍경이 컬러로 바뀌는 듯한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영수 씨. 그녀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도 예전 그대로였네요. 나는 멍한 정신을 겨우 붙잡고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나 정말 정유나 맞아요? 어떻게 여기서? 말문이 막혀 버벅거리는 내 모습이 얼마나 웃겼을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나도 꿈인 줄 알았어. 영수 씨. 완전히 멋있어졌네. 우리는 10년 만에 정말 우연히 재회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시험 한 번 더 떨어지고 1년 더 옥탑방에서 죽어라 공부했던. 그래서 그녀와 더 애틋하고 비밀스러웠던 추억이 많았던 그 시절을 함께 보냈으니 우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단순한 하숙생과 며느리 사이가 아니었으니깐요.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지치던 시절을 함께했던, 그래서 서로에게 누구보다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으니까. 때로는 여자친구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헌신적이었던 여자. 하지만 유부녀였기에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가슴 아프게 헤어져야만 했던 첫사랑. 그 옥탑방 총각과 새댁이 10년이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호라비와 이혼녀로 다시 만난 거예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운명처럼 말이죠. 그날 우리는 늦은 밤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헤어진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긴 시간이 흘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이 다시 만난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뜨겁게 다시 불타올랐어요. 어쩌면 첫사랑과 재회라도 한 듯 그리움과 서름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죠. 10년 전 옥탑방에서의 풋풋하고 조심스러웠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하고 격렬한, 어쩌면 더 위험하고 짜릿한 사랑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다음 날부터 그녀는 우리 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금세 예전처럼 편안하고 친밀한 사이로 돌아갔죠.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깊고 끈끈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묘한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야 할까. 낮에는 집주인과 아주머니로, 밤에는 뜨거운 연인으로 우리는 또 다시 비밀스러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예전처럼 살뜰하게 집안일을 챙겨줬고, 나는 퇴근 후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속삭였지요. 익숙하게 집안일을 챙기고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는 그녀 모습은 10년 전 옥탑방 시절과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떳떳한, 진짜 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주말에는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영화관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어요. 남들 눈을 피해 몰래 하는 데이트였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짜릿하고 설렜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마치 20대 풋풋한 연인처럼 서로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혼녀였고 나는 호랍이었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10년 전 풋내기 옥탑방 총각과 새댁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풍파를 겪을 만큼 겪었고 사랑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도 누구보다 컸으니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에야말로 운명처럼 다시 만난 이 사랑을 기필코 현실로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10년 전 옥탑방에서 이루지 못했던 사랑, 이제는 당당하게, 뜨겁게 다시 시작해 보기로 말이죠.